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옷차림에 더 신경을 쓰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덜 신경을 쓰는 편인가요? 누군가는 나이 들어 누구한테 잘 보일 일 있냐며 후줄근하고 구겨진 옷을 아무렇지 않게 입는 반면, 누군가는 옷차림도 모두 경쟁력이라 생각하고 깔끔하면서 어울리는 옷차림에 대해 고민합니다. 사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옷을 더 잘 입는 것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굳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옷은 자신감이고 나에게 선물입니다. 무엇보다 옷은 내 마음에 들게 입었을 때 더더욱 생활에 활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옛말에 차려입은 거지가 잘 얻어먹는다는 말도 있듯 이제는 외모와 옷 폼새 모두 경쟁력이 된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입는 내 옷 차림새가 마음에 드시나요? 공무원을 퇴직한 어느 80세 노인은 아직까지도 옷에 대해 고민하며 심플하고 단아한 옷차림에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이분은 유행이라는 것은 눈길 한 번 준 적 없지만 본인의 차림새에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이렇듯 옷차림은 자기가 마음에 들게 입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명품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명품은 우리 내면 자체가 명품이면 되지 그 이상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옷차림은 당연히 그 사람의 분위기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을 휘두른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어도 귀티가 나 보이고 괜히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57세 최영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씨는 모임에서 눈이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최 씨보다 3살 많은 60세 진희영 씨였습니다. 최 씨는 진 씨가 남들과 뭐가 다른지 자세히 관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모임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보다는 진 씨를 의식하며 진 씨가 어떤 차림으로 모임에 나오는지, 행동을 할 때는 어떤 모습인지 관찰했습니다. 최 씨는 진 씨를 보며 귀티가 나 보이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귀티가 나 보이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구겨진 옷을 절대 입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진 씨와는 달리 최 씨의 옷차림은 헐렁하고 구겨져 있었고 그런 옷은 최 씨의 몸을 더 초라하게 만들어 보였습니다. 반면 진 씨는 옷이 반듯하게 펴져 있었고 신발은 비가 오는 날이었음에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으며 최 씨의 헝클어진 머리와는 달리 진 씨의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진 씨의 모습을 보고 최 씨는 괜히 손으로 자신의 헝클어진 머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가 입은 흐트러진 옷은 심지어 활력이 없는 느낌을 주었고 진 씨가 입은 깨끗한 옷은 젊고 사람 자체를 더 생기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이는 진 씨가 3살이 많았지만 지나가는 사람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누가 언니일 것 같냐고 물어보면 최 씨를 지목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옷을 입든 구겨진 옷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구겨진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하거나 약속 장소에 구겨진 옷을 입고 가는 것은 자신은 귀차니즘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하고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더해 면도를 잘하지 않는다든지 머리가 헝클어져 있다든지 하는 깔끔하지 못한 인상은 그 사람을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구겨진 옷을 본 상대는 속으로 왜 저런 옷을 입고 나왔는지 혀를 찰 것이며 그 사람이 집에서는 옷을 아무 곳에나 벗어던질 것이 뻔하고 세탁을 한 옷들도 바로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것이라 단정지어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더라도 구겨진 옷차림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의 이미지는 깎일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일상적인 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68세 김영수 씨는 은퇴 후 소박한 생활을 즐기며 동네에서 자주 산책을 했습니다.
김 씨는 항상 오래되고 구겨진 트레이닝복과 색이 바랜 티셔츠, 편한 슬리퍼 차림으로 산책을 했고 옷차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모아둔 돈 중 일부를 인출하려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날도 김 씨는 산책할 때와 같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김 씨는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김 씨의 차례가 되자 젊은 은행 직원은 김 씨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출금을 하려고요. 500만 원만 찾으려고 합니다. 500만 원이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은행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면서도 김 씨를 어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직원이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다른 직원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후 직원들끼리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확인해 봤어? 네. 근데 좀 김 씨는 그냥 자기 돈을 찾으러 왔을 뿐인데도 직원들의 태도는 어딘가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혹시 이 계좌는 본인 명의가 맞으신가요? 네, 제 돈인데요. 그렇게 김 씨는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반면 김 씨 바로 옆에서 돈을 출금하던 깔끔한 차림의 김 씨 또래처럼 보이는 사람은 김 씨보다 늦게 번호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빨리 원하는 돈을 출금하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김 씨는 몇 가지 추가 확인을 거친 후에야 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굉장히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있었던 일이 자신의 옷차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은행에 갈 때는 적어도 단정하게 입은 상태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은연중에 옷차림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일수록 좋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구김없이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구겨진 옷을 피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는 옷을 세탁한 후 건조할 때 털어서 반듯하게 건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말린 후에는 잘 개어서 수납해야 합니다. 특별한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옷의 소재에 따라 다림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입었던 옷이라도 옷걸이에 걸어주며 구김을 방지해야 합니다. 입었던 옷들을 바닥에 벗어놓고 다음에 외출할 때 그 상태로 다시 입거나 하면 구김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바지나 셔츠는 반드시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기능성 소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구김 방지 기능성 원단이 많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노다림질 셔츠와 링클 프리 팬츠 등이 그 예입니다. 이외에도 보풀이 심한 아이템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니트나 머플러 중 유독 보풀이 잘 생기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풀이 심한 니트나 머플러는 사람을 참 없어 보이게 하는 대표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만약 내가 즐겨 입는 옷 중 보풀이 심한 옷이 있다면 바로바로 보풀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풀 제거 팁으로는 보풀 제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간단하게 일회용 면도기를 사용해 제거하면 손쉽게 보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냄새에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앞서 모임에서 최 씨는 진 씨의 곁으로 가면 항상 기분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반면 최 씨의 옷에서는 왠지 모를 쾌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최 씨는 모임 인원으로부터 옷을 잘 빨지 않았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처럼 세탁을 하고 잘 말리지 않았거나 음식 냄새가 배어있는 옷은 자기 자신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통풍이 잘 안 되는 장소에 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향기롭지 않은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향수를 뿌리는 것도 좋지만 다음 습관들도 중요합니다. 먼저 면 소재의 옷은 자주 세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깃집에 가면 옷의 냄새가 잔뜩 배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음식 냄새가 배어 있는 옷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냄새를 빼주면서 다음 날에는 바로 입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에서는 구겨진 옷을 피하고 그 밖에 머릿결과 피부를 단정히 하며 냄새에도 신경을 써주는 것이 그 사람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 씨가 깔끔한 옷차림 다음으로 진 씨를 보며 귀티가 난다고 생각한 것 두 번째는 바로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최 씨가 본 진 씨는 어디를 가나 항상 꼿꼿하게 자세를 펴고 있었는데 자세가 바르니 젊고 자신감 있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반면 아직 환갑 전임에도 허리가 잔뜩 굽은 최 씨는 기운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초라한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는 그 사람의 자신감과 안정감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와 반대로 상대가 구부정하게 있거나 걸을 때 어깨가 처져 있으면 보는 사람도 괜히 답답하고 무기력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허리를 곧게 펴주고 시선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향하게 하면 마음가짐까지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자세를 바로 하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편해질 뿐 아니라 목과 어깨의 긴장도 완화됩니다. 이렇게 몸이 편안해지면서 표정과 기분에도 좋은 영향으로 이어지며 이는 당연히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가 굽으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노인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52세 고창석 씨는 어느 때와 같이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 씨는 구부정한 허리 탓에 자연스럽게 고개가 앞으로 숙여져 있었고 손잡이를 잡을 때에도 항상 균형을 잘 잡지 못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 승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 씨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전 아직 힘도 좋고 서 있어도 돼요. 아니에요. 허리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서요. 여성 승객은 당연히 고 씨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겠지만 고 씨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고 씨의 자식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50대 초반의 나이에 할아버지 소리를 듣고 좋은 마음이 들 사람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른 자세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 어디 아픈 사람 취급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그 사람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허리를 항상 꼿꼿이 하기 위해서는 너무 푹신한 신발보다는 탄탄한 밑창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밑창이 푹신하고 발볼이 넓게 설계된 신발을 신으면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없어 근골격계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걷기 연습을 할 때 상가에 혹은 자동차 유리에 비치는 나의 걷는 모습을 의식적으로 체크하면서 구부정하게 걷고 있는 건 아닌지 살피고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나중에 허리가 꼿꼿한 노인이 되기 위해 꼭 키워야 하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척추 기립근입니다. 척추 기립근을 키우기 위해서는 초보자 플랭크라는 운동이 좋습니다. 일반 플랭크는 20대 남성도 하기가 어려우니 무릎을 떼는 대신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은 편 상태로 한 번에 10초에서 30초, 하루에 5분씩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나중에 초보자 플랭크가 익숙해진다면 일반 플랭크 자세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키워야 할 근육은 둔근입니다. 둔근을 키우기 위해서는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 좋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세우고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꼬리뼈부터 말아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올리고 등부터 천천히 바닥에 닿게 한 후 허리를 내려주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할 때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한 번 할 때 30초간 반복하고 3세트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바른 자세는 나의 이미지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꼿꼿하게 세워진 허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탄탄한 밑창이 있는 신발을 신어주고 걸을 때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는 습관을 가지고 척추기립근과 둔근에 좋은 운동을 하며 나이 들수록 허리가 굽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 씨는 진 씨가 또 무엇이 자신과 다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최 씨는 외적인 모습 이외에 진 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떠올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진 씨는 약속을 절대 깬 적이 없고 약속에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이 항상 제일 먼저 와서 다른 사람들을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런 점에서 진 씨가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귀티나 보이게 만드는 세 번째는 바로 약속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약속을 하면 잘 지키는 편이신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약속 불이행이 잦아 스스로의 평판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손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57세 김성호 씨는 평소 약속을 잡기는 잘했지만 정작 지키는 건 늘 소홀했습니다. 그냥 다음에 볼까?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 바쁜데 잠깐 늦었다고 뭐라고 하겠어? 김 씨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며 약속을 쉽게 잡고 쉽게 취소했습니다. 김 씨는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동창 모임에서 식당 예약까지 한 상황임에도 당일 약속 시간이 지난 이후에서야 일이 생겨 못 갈 것 같다고 말하고 안 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김 씨의 이런 태도는 친구 한 명과 단 둘이 만날 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오랜 친구와 간만에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12시 약속임에도 김 씨의 친구는 30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지라 김 씨의 친구는 화가 나 먼저 집으로 가버렸고 이후 김 씨와의 약속을 더 이상 잡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친한 친구의 아들 결혼식에서도 결혼식이 다 끝나갈 무렵에야 얼굴을 비춰 기념사진도 찍지 못했고 이 친구와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김 씨의 주변 지인들은 하나둘 김 씨를 멀리하거나 손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약속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즉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방증할 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약속을 잘 지키고 어쩌다 한 번 늦을 때면 온몸으로 미안함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저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약속에 대한 자세가 그 사람의 분위기까지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님은 어려서부터 만약 식당이나 미용실을 예약한 후에 가지 못했을 때 밥을 먹거나 이발을 하지 않아도 돈을 그냥 지불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약을 하는 것도 약속이고 그 약속을 어겼으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더욱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약속에 대한 자세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약속 자체를 잘 만들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약속을 했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약속을 없거나 지각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귀티나는 사람들이 지키는 3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구겨진 옷을 절대 입지 않는 것. 둘째는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마지막 셋째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를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만약 오늘 영상의 내용에 공감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천하는 여러분을 인생지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